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적 재판부의 이 행보를 봤을 때 사법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법부에게는 2심, 3심이 남아 있다고 해도 기대할 것이 얼마 없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게 보여줘야 할 메시지는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권력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그 판단을 정치적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상식과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단 말이죠. 네, 중앙지법에도 있었고요. 예. 판사 출신의 어떤 변호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판사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신경을 쓰느냐? 대법원장, 인사권을 가진 승진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기호와 취향과 지향점에 발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1심 선고를 매우 기특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장이 승진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 요즘 저 판사들 만약에 그만두면은 법조시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중앙지법 부장판사 혹은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지원장 뭐 이렇게 타이틀 달고 나가면은 대박이거든요. 예우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승진은 우리 이 판사들에게는 굉장한 로망이란 말이죠. 물론 그런 승진 따위 신경 안 쓰고 정말 판사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자기 어떤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지금 상당수 판사들은 이게 사실은 대법원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아주 안락하고도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그런 미래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이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대법원장 눈치만 보는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 점에서 판사 세계를 봐야지 뭐 지금 뭐 국민의 뜻 뭐 권력의 향배 이런 거는 판사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젖밥꿀만 하더라고요. 보고 있군요, 그들은. 예. 이게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법원이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혹은 이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는 최근에 나온 판결문을 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맞지 않아요. 근데 사실관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마치 이제 짜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보다 앞서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가도 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24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수사가 마무리됐다가 이게 이제 혐의가 없다고 마무리가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고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했었는데 검찰이 갖고 오니까 혐의가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이 사건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건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그러니까 법리에 맞춰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 법리와 그리고 이 배경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거의 고려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 이번 이재명 대표 그 법카 사용 그러니까 추가 기소된 거요. 추가 기소된 거요. 예. 그거 기소가 된 시점이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유죄가 나온 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기소한다는 이유는 붙이는 거는 뭐 말은 되지만 네. 실상은 민주당에서 특활비를 삭감하고 난 이후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니까 이 수사는 특활비 예산을 두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읽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이제 비판도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지적도 나와야 되는데 뭐 법원은 법원대로 그렇게 두고 검찰에서도 과거에는 그 의식 있는 검사장들이나 아니면 이제 의식 있는 그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이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검찰에 대한 비판 또는 이제 검찰의 어떤
그 치부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마치 검찰의 목줄을 돈줄을 쥐고 딱 틀어쥔다라고 검찰 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줄을 너가 돈으로 막았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약간 이런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닌가. 검찰뿐 아니라 그 감사원 같은 경우도 특활비 거의 제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감사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한 뭐 중국 쪽에다가 정보를 넘겨줬다느니 시민단체에다 정보를 넘겨줬다느니 예. 그런 걸로 해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그 수사 의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위원 패싱하고 감사원장 자기 혼자 단독으로 감사원은 합의기구거든요. 예.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제에 의해서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원장 지멋대로 한 거예요. 뭐 정의용 안보실장이 네. 예컨대 뭐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거나 그러면은 감사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양반이 무슨 전직 그 네, 청와대 이 시점에. 안보실장까지 한 양반이 무슨 증거 인멸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겠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해버렸단 말이죠. 뭐겠어요.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네. 우리가 뭐 앉아서 당할 존재인 줄 아느냐.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 집단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지금 전선을 형성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월요일에 있을 그 위증교사죄 네. 판결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대단히 보세요? 좀 불리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시각에 동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법부의 기류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선법, 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마느냐 만약 유죄가 그렇죠.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징역형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아주 엄벌달이라는 그 그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비단 그날 한성진 판사 판결만으로 끝날 기조가 아니다. 더 이어지겠다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 위증교사죄는요. 예. 위증이 있어야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예, 위증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위증하지 않으면 위증교사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위증을 안 했거든요. 근데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법리로 보면은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니 무죄가 아니라 그냥 공소기각 처리를 해야 마땅한 건데 월요일에 그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나올지 참 그게 너무 주목되는데 저는 사법부의 기류가 비단 한성진 판사의 튀는 판결 이거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그 이번에 또 기소가 된 사건, 네. 뭐 이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예. 뭐 무슨 차량을 관용차를 뭐 멋대로 갖다 썼다 이런 네. 걸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수원지법으로 갔습니다. 수원지법의 그 바이스가 누구냐? 바이스가 차석 맞지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별로 안 쓰는 단어라서. 갑자기 왜? 근데 거기 바이스가 그 조병구 판사란 분이에요. 조병구 판사.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조병구 판사. 조병구 판사 이분은 네. 뭐 우리 김태형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말이죠. 유동규 이 사람이 그 김용한테 돈을 건넸다, 뇌물을 건넸다라고 했을 때 맞다 이러면서 1심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이제 2심을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봤더니 김용 부원장이 돈 받았다는 곳에 안 간 걸로 예, 구글 구글 타임라인에서 말을 해줬죠. 드러났는데 1심에서는 그냥 네. 유동규 손을 들어줬어요. 그때는 물론 그 구글 타임라인 증거는 없었긴 합니다만. 네, 아니 그 잘 살펴야죠. 예. 게다가 또 저기 예전에 전교조 시국선언 아. 유죄 판결을 드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일당에게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던 분입니다. 대충 성향을 아시겠죠? 이분이 이제 수원지검에서 그 두 번째 예. 차석 자리인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수원지원 이 판사니까 예. 수원지검은 검찰이고 네. 수원지원이 법원인데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그 재판을 신진우 판사한테 배당을 했어요. 이 신진우 판사는 이미 그 대북 송금 네.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지금 재판장이잖아요. 네. 자기는 절대로 이 사건 물고 놓지 않겠다. 끝까지 가서 내가 바로 선고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신진호 판사한테 이 사건이 또 넘어갔어. 그 조병국 판사가 배당을 신진호 판사에게 한 거예요. 뭐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예, 어. 그렇다면은 아니 이미 또 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법원에 대해서 이 판사 빼라 저 판사 넣어라 이럴 수는 없지만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면서 신진호 판사는 이미 자기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때렸기 때문에 9년형을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같은 사안을 놓고 이제 다루는 이재명 전 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예. 그 판결을 갖고 또 같은 판결을 할 거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아니니 판사를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쌩 깠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아, 그냥 근데- 바로 무시해 버렸죠. 예, 아까 위증교사 얘기를 조금만 제가 부연을 드리면 위증을 이제 그 김병량 시장의 그 당시 이제 보좌진이었던 김진성 씨가 이제 이 위증은 교사를 받았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인물이 언제 어떻게 드러났냐면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는 걸 갑자기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위증을 했다는 걸 그 김진성 씨가 본인이 내가 이거를 위증 교사를 받았으니까 위증을 해야지라고 하고 있어야 이게 범죄가 되는 건데 그렇죠. 당사자니까 네. 그분이. 근데 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돼서 검찰이 주는 자료를 보기 전까지 김진석 씨는 자기가 위증을 했는지 몰랐어요. 예. 그러면 위증 교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뭐 경기도 지사였는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근데 기억나는 대로 경기도지사 때, 네,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지사 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어떻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위증 교사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그랬는데 야, 이건 이렇게 얘기해줘라고 해야지 위증 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지 위증 교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어떻게 위증 교사가 됩니까? 소위 위증을 교사하려면 짜맞추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줘. 라는 게 그렇다 나오- 하더라도 네. 위증을 안 했으면 위증교사죄가 그렇죠.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예. 네, 핵심은 근데 또 그렇죠. 어디 희한한 논리로 또 위증교사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점도 저는 요 감안해야 사건을 이제 요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 검찰이 들이밀고 있는 그 혐의들 사건들은 대부분 대장동이나 백현동을 수사하다가 나온 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그 어떤 업자들이랑 뭐 알고 지내면서 이득을 보게 해줬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디 그러니까 뭐 용도 변경을 해주고 뭐 압박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게 네. 결국은 이 사건 전반적으로 그 살펴보면서 나왔던 건들인데 저는 위증교사 사건은 오히려 형이 낮게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아니 네. 법리로 보면 네. 당연한 네. 지당한 말씀이에요. 법률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지금 1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 유죄가 나왔던 판결을 보면 전부 다 대장동 관련자들, 백현동 관련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법원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검찰과 짝짝꿍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그 바둑을 비유하자면 그 돌을 하나씩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네.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그러니까 검찰이 그리고 재판부가 포석을 미리 까는 거다. 네. 그러니까 백현동과 그 건과 관련된 걸 유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연관돼 있는 건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피셜, 상상력이고 네, 피셜. 상상력이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이제 그냥 얘기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만약에 위증교 사건이 이제 무죄가 나오고 또 다른 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 중에 네. 꼭 그 주변부 사건들은 이렇게 유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변부 사건들에 돌을 놓고 있는 거라면 이게 정말로 그 법리대로 따져지는 건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증교 사건은 무죄가 나올 무죄가 가능성- 맞지만 무죄일 가능성이 확률도 높다. 높다. 네네. 아니 저도 한 가지 좀 더 네. 얹자면은 저는 좀 엉뚱한 근거인데 무죄가 나올 확률 뭐
가장 논리적이고 그 이성적인 근거는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위증 틀렸다. 교사죄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인데 또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근거로 보자면은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뭐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앞서서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선고 나기 닷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원래 있던 판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아니 여기 뭐가 위증이냐? 위증이 아니라 뭐가 여기서 선거법 위반 사안이 되느냐? 좀 특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잘렸고 다른 판사가 왔는데 그 판사가 한성진 판사였던 거예요. 예. 한성진 판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예. 이른바 뭐 좌파 판사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 등이 막 그렇게 낙인 찍었던 그런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한성진 판사였는데 그 판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을 내리면은 아마 민주당 이 대표 좌파 진영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성진을 갖다 박았다. 이걸 선고 닷새 전에 얘기했어요. 예. 그대로 실현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같은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동연 판사 이번에 그 28일에 판결 내리는 그 판사는 25일. 25일인가요? 다음 주 네. 월요일. 그렇지. 25일. 죄송합니다. 예. 25일 월요일에 판결 내리는 김동연 판사는 문제가 많다. 매우 문제가 많은 판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원리 원칙대로 그쵸. 판결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기대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닷새 전에 그 얘기했을 때 그 방송 봤거든요.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 다만 대통령과 술 친구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혹시 설마 하고 들었는데 적중을 한 거야. 이번에 그 김동연 판사 25일에 월요일에 판결 내리는 판사가 무죄를 판단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앞으로 판결을 볼 것도 없다. 서정욱 변호사의 입만 입만 보면 봐라. 된다. 이런 참 사실 비참한 예. 비극적인 네. 뭐 그런 사실 우프네요, 진짜. 이런 이제 판사들의 성향이나 검사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정말로 극우 방송에서 다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말이 안 되니까. 네,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하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사 판결 이런 기소. 것들이 나오니까 예. 이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분들을 앉혀놔도 이걸 법리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정말로 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뭐 디올백이라던가 뭐 그런 뭐 도이치모터스라던가 네. 다 무혐의를 무혐의. 주고 그런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재판부의 이번 이제 공직선거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놀란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보수 농객인 정규재 씨가 요즘은 그 방송 나와서 예. 이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수 농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래도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보수 농객으로 아니, 불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때 네. 그 윤창중 네.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유튜브 조마이 뉴스 네. 아침 조자 조마이 뉴스 네. 그저 윤창중 씨도 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CBS 라디오 나온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예. MB 정권 네. 때 네. 뉴라이트 출신의 네. 우리나라 1호 헌법학자 그분도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전현직 판사들 두루두루 연락해 보면은 그분들 말씀은 내가 전직 또는 현직 판사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예.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어디다 하고 다닐 수가 없다. 그 판결 때문에. 법원 내부가 지금 끓고 있다라는 것만은 또 분명해 보이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추가 기소건 있잖아요. 네. 그 법카 그것도 홍준표 시장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면 어떻게 앞으로 예산 문제를 얘기할 수 네. 있냐, 이 삭감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산이 특활비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그 검찰 수사를 봐왔던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